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3년 1학기를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있는 아침 점심 정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Q&A 형식으로 교환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교환학생의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타임스탬프도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교환학생이란 합리적인 비용으로 외국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스위스라는 국가에서 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스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보군에는 크게 프랑스와 스위스가 있었는데요. 스위스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로만 소통해야 하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프랑스보다 오히려 더 생활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또 스위스는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깨끗하고 안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제네바라는 도시는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저도 이제 스위스에서 생활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큰 인종차별 경험한 적은 없어요. 특히 저의 비교군이 프랑스 파리이기 때문에 소매치기도 없고 거리도 깨끗하고 인종차별 문제도 없는 스위스 제네바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또 스위스는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나라입니다. 또 스위스를 여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국내 여행으로 스위스 여기저기를 가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날씨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흐리기로 유명한 나라이고 스페인 같은 곳은 날씨가 굉장히 덥기로 유명한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특별한 특징 없이 무난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스위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스위스 파견 국가로 완전 추천합니다. 물론 물가가 정말 사악하긴 한데요. 이 단점 외에는 단점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위스 중에서도 제네바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 기숙사가 있다. 두 번째,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공항 거리가 가깝다. 세 번째, 영어 수업이 있다. 네 번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다섯 번째, 예쁜 호수가 주변에 있다. 여섯 번째, 전공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가고 싶은 국가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결정한 다음에는 교환학생에 선발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각 학교별로 모집 방식이나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외국어 성적과 학점을 통한 환산 성적을 가지고 성적을 내는데요. 이 성적이 우선순위를 가리는 데 쓰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권의 경우에는 토플 성적이 반영되고요. 비영어권의 경우에는 각 외국어 성적 혹은 학교에서 치러지는 비영어권 시험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비영어권 시험은 지원 일주일 전에만 치러도 되는 토플과 다르게 한두 달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환학생 관련한 공지는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 몇 주 전에 배정 대학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참고해서 최대 25지망까지 대학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교환학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배정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적을 통해서 그리고 TO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에 있는 불어권 대학 2곳만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서 1지망으로 신청했던 제네바 대학교에 합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마지막 4학년 2학기는 본학교, 저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학기 파견 시에는 최소 4학년 1학기
정도여야 하고 두 학기 파견이 되고 싶다면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교환학생은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보통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2학기 사이의 교환학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영어권, 그 중에서도 불어권 대학교 파견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꾸준히 프랑스어 공부를 해왔었고요. 5월 중에 비영어권 시험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영어권 시험 신청은 연세 포탈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험 응시 비용이 3만 원 정도 치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때 교환학생 지원서도 작성을 해야 하긴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 2,000자 중에서 1,500자 정도만 채워서 작성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치렀던 시험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당시 제가 A1에서 A2 정도의 초급자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영어권 시험은 각 교수님 재량에 달려있는 거라서 중국어나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른 비영어권 시험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비영어권 대학교 파견이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사실 필요하진 않았지만 영어 수업을 들을 생각으로 토플 공부도 하긴 했습니다. 보통 교환학생을 위해서 토플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2-3달 정도 잡고 공부하는 것 같고요. 본인이 정말 엄청난 명문 대학교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토플 성적이 엄청 좋지 않더라도 교환학생을 떠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럼 교환학생을 합격된 이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격 여부는 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후 우리 대학교에서 파견교로 노미네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미네이션은 말 그대로 추천 절차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국제처와 잘 소통하시기만 하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합격 통지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노미네이션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미네이션 다음으로는 파견교에서의 입학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2차 서류라고도 부르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차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서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요구되는 서류만 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어떤 서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거나 하더라도 파견교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 안내 사항을 잘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누락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서 파견교 측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써서 다시 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네바 대학교에서 요구했던 2차 서류를 예로 들어드리면요. 증명사진, 여권 학원, 영문 성적표, 모티베이션 레를, 카웨 레를, 언어 자격증, 그리고 스터디 플랜 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없었고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어플리케이션 메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완벽하게 당당한 교환학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강 신청 절차는 각 파견교마다 완전히 많이 다르겠지만 제네바 대학교 파견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네바 대학교의 수강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어플리케이션 절차에서 스터디 플랜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학점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곧 1차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목들은 수강편람 사이트에서 실러버스나 그 시간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1차 수강 신청에서는 너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없다만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최종 수강 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요. 최종 수강 신청은 개강 2-3주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직접 들어보고 충분히 어떤 수업을 들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의 경우에도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드롭한, 그러니까 최종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도 있었어요. 기숙사 신청은요, 어플리케이션 레터를 받은 이후에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너무 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네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시대 유니버시티라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청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따라서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달이나 걸리기 때문에 좀 잊고 계시는 편이 마음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 무사히 입주하기 위해서는요, 한국에서 미리 스위스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때 해외 송금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모인이라는 해외 송금 어플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외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모인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런 어플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화면에서부터 바로 현재 환율과 송금 수수료를 비교해주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앱을 켜자마자 나오는 송금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송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송금하기, 송금 내역, 실시간 환율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으로, 어플 하나만으로 해외 송금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모인 어플은 일반 은행 어플과 다르게 해외 송금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특화된 어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UI가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모인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해외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어플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송금이 완료됩니다. 해외 송금은 국내 이체와 다르게 클릭과 동시에 완료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인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물론 클릭하자마자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훨씬 빠르게 완료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 디데이 며칠 전에 부랴부랴 해외 송금을 하느라고 굉장히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모인 어플 사용하셔서 마음 편하게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학교 파경교에서 너 교환학생으로 와도 돼 라고는 했지만 파경 국가 측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희는 교환학생 입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스위스 비자 신청은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비자 인터뷰 약속을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약속한 일자에 대사관에 찾아가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 돼요. 이때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되긴 하지만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간단한 질문만 해주시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비자 인터뷰 약속을 빨리빨리 잡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스위스 대사관은 평일 오전에만 비자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약속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과는 약 3개월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여권을 들고 대사관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권에 비자를 넣어주시는 건데요. 이때 여권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현금 5,000원을 들고 가셔서 우편으로 받을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사관에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교환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 여행사 키시스를 통해서 예매를 했어요. 저는 원래 귀국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서 편도로 예매를 했는데 비행기는 무조건 왕복으로 일찍 끊는 게 싼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일정을 결정하셔서 최대한 일찍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교환학생은 보험을 보통 많이 드실 텐데요. 스위스의 경우에도 필수로 들어야 해서 한국에서 미리 가입을 하고 갔습니다. 스위스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스코어 스터디스의 가장 베이직한,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쓸 카드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유럽 교환학생 카드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카드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국제학생증입니다. 국제학생증은 원래 발급할 때 가입비 17,000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벤트를 맺어서 특정 기간 동안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료로 발급을 받았고요. 체크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활용하진 않고 있고 말 그대로 학생임을 인증해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증을 들고 가서 할인 혜택을 챙긴 적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비바 체크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는 그냥 한 번도 쓰지 않는 카드가 되어서 챙겨는 왔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실사용 중인 가장 많이 쓰는 결제할 때 쓰는 카드는 트래블 월렛 카드입니다.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본인이 쓸 만큼
아니면 환율에 따라서 돈을 충전을 하고 충전해놓은 돈을 결제할 때 쓰는 체크카드 개념의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오류가 있거나 인터넷 결제를 해야 할 때 제가 원래 한국에서 쓰던 제 체크카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별다른 해외 결제 혜택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없이 결제가 되는 카드여서 가끔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상용 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토스뱅크 카드도 많은 교환학생이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해외 결제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2%의 캐시백 혜택이 있어서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이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조금 더 이득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춰서 카드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짜잘짜잘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아이폰 배터리 교체, 핸드폰 장기 정지 신청, 현금 환전, 유심 준비, 예비 서류 뽑기, 여권 사진 찍기, 여권 갱신하기, 학점 인정 여부 교수님들께 여쭤보기, 네이버 해외 로그인 차단 해제해놓기, 속눈썹 펌하기, 미용실 갔다 오기, 치과 안과 등 병원 돌기.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짐도 열심히 쌌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찍어봤는데요. 그럼 교환학생 생활인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 시간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공 수업 2개, 어학원 수업 2개, 스포츠 프로그램 하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 2번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수업들, 프로그램들은 제네바 대학교 교환학생이라면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수업들이니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모임 서포터즈, 모글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는 해외 생활 중인 청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영상팀에 속해서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교환학생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모글즈 활동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활동 기간 내에 해외 송금 수수료가 0원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해외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활동비입니다. 원래도 기록을 좋아하고 영상 제작을 좋아하는 사람이 활동비까지 받으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저는 이 활동비를 요긴하게 활용해서 최대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또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감이 생겨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양한 영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활동자로 뽑힐 때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수 활동자는 활동비 외에도 추가적인 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모임 마케팅 인턴 서류 면제라는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활동해서 우수 활동자로 뽑히는 것을 목표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환학생 추천하냐 안 하냐 여쭤봐 주시면 저는 무조건 추천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이랑 떨어져 지내야 하고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대신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고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고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해보는 경험은 현재의 저에게도 미래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Q&A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